튼튼 건강 라디오 사연. 오늘은 고혈압이라는 병을 가진 이정호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72세 이정호 할아버지의 하루는 언제나 평온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서점 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오가는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책을 찾는 아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가 정호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유독 피곤함을 느꼈거든요. 서점 한켠에서 책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숨이 차기도 했고 평소보다 쉽게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이른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아내인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자주 붉어지는 것 같고 계단을 오를 때면 헥헥거리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여보,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의 권유에도 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순자 할머니의 끈질긴 권유 끝에 정호 할아버지는 마침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던 간호사가 몇 번이나 다시 측정하더니 의사 선생님을 불렀죠.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완기 혈압이 100을 넘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의 말에도 정호 할아버지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단 조절과 운동도 병행해야 해요.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며 당부했지만 정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거부감만 커져갔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그럼 내가 환자가 되는 거 아닌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 할아버지는 처방전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반면 순자 할머니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색이 예전보다 자주 붉어지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헥헥거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약 드시라고 했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정호 할아버지는 언짢음 맞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니까. 약 같은 건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처방전은 서랍 속에서 며칠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중학생인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날씨 좋은데 공원에서 같이 걸어요. 준호의 밝은 목소리에 정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반에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준호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걷던 정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그대로 근처 벤치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호는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준호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달려온 순자 할머니는 창백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며 구급차를 불렀죠. 응급실에서 정호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180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상태로 방치하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치료받으셔야 해요. 준호가 흘린 눈물과 순자 할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본 정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정호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삼겹살과 갈비찜 대신 나물과 생선 위주의 반찬을 준비했죠. 소금도 최대한 줄이고 간도 전보다 훨씬 싱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에게는 이런 변화가 고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불만 먹으라는 거야. 평생 짭짤한 음식에 익숙했던 할아버지에게 싱거운 음식은 영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구들과의 술자리마저 제한하자 정호 할아버지의 불만은 커져만 갔죠. 이렇게 살아서 뭘 하자는 거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못 마시고
준호도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운동해요. 의사 선생님이 걷기 운동이 좋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운동을 해봤다고? 이 나이에 새삼 뭘 하겠어? 준호의 간곡한 부탁에도 꿈쩍하지 않았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보, 건강이 첫째잖아요. 조금만 참아봐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정호 할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참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 거야.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런 다툼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고 정호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서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호 할아버지는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인 김씨 아저씨 아들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김씨 아저씨는 정호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로 자주 서점을 찾아와 함께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뇌졸중이네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평소 혈압이 높았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들의 말에 정호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건강해 보이던 김씨 아저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약 먹는 걸 싫어하셔서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해줘도 며칠 먹다가 말곤 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김씨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한쪽 다리를 잘 못 쓰게 됐어요. 앞으로 평생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그날 밤 정호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처음으로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준호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혈압약 처방전을 꺼내든 정호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만 부렸나? 김씨 아저씨의 소식을 들은 다음날 정호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같이 가자.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병원 가기를 싫어하던 남편이 먼저 병원에 가자고 하다니요. 병원에서 의사는 정호 할아버지의 혈압을 다시 측정했습니다. 여전히 높으시네요. 165에 95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정말 좋아질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을 반드시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의사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염분 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 음식을 피하고 김치나 젓갈 같은 염분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둘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셋째, 금주하세요. 알코올은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해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현재 키에 비해 5kg 정도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금연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생선을 드시기 바랍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혹시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방치하시면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병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답변에 정호 할아버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고집만 부려서.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마음 바뀐 걸로 다행이에요. 그날부터 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네 마트에서 가정용 혈압계를 사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 정호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할까?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운동하기를 싫어하던 할아버지가 먼저 산책을 제안하다니요.
다음날 아침 6시 할아버지와 준호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 걷는 것도 숨이 찼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더 멀리 가볼까요? 일주일 후 준호가 제안했을 때 정호 할아버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자. 30분을 걸었는데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운하고 기분이 좋았죠.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준비해주는 싱거운 음식도 점차 입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 이게 진짜 음식 맛이구나. 정호 할아버지가 나물 반찬을 먹으며 말하자 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짠 것만 먹다가 이제야 제대로 된 맛을 아시는군요. 혈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재던 혈압이 처음에는 160대였는데 한 달 후에는 140대로, 2달 후에는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관리하시면 됩니다. 라며 만족해했죠. 서점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사라졌고 손님들을 대할 때도 더 활기차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어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정호 할아버지의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정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서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보, 그때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았어. 정호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줄 알았나 봐. 고집 부리고 아프면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더 마음 아파하고 있었구나.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포근히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신 걸로 다행이에요. 건강해진 모습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준호가 학교에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도 같이 운동해요. 땀에 젖은 채로 환하게 웃는 준호를 보며 정호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멀리 가볼까? 김씨 아저씨가 재활병원에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꾸준한 치료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김씨 아저씨를 만나 서로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정신 차렸어.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이제 정호 할아버지의 하루는 더욱 알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혈압약을 챙겨 먹고 준호와 함께 30분 산책을 합니다. 싱겁지만 정성스러운 순자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먹고 서점에서 활기차게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갖죠. 고혈압은 나한테 경고를 준 거였어.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더 생각하라고. 정호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냈고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